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37%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17% 하락 마감하였어요. 실제적으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목요일날 하락했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고용지표 등 그런 지표 부분이 또 좀 잘 나오면서 그 자리를 메꿔줬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오늘 시장은 그닥 좀 애매한 시장이었다. 확실히 월요일날 투심 약한 거를 이용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오늘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외에는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약바이오에서도 이연제약으로 인해서 아이진 정도, 그리고 장 막판에 안트로젠, 파미셀 부분 정도만 개별적으로 이유가 있는 그런 부분들만 움직였다라고만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 있죠. 목요일날. 그러면 화수 이틀 동안 또 눌림을 꾸준하게 줄 거냐, 아니면 이제는 반등해서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의 기준이에요.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980포인트 979포인트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좀 넉넉 잡으면 976포인트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고, 지금 딱 이 중간 라인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오늘 이 박스권 상단을 두드렸어요. 그죠? 확실히 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번 때려줬으니까 물량 확인을 했고요. 한번 때려줬으니까 내일 이 위로 바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러놓고 이 매물 확인 한 번 더 하고 뚫고 올라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코스피는 상승이 확실하게 보이는 자리다. 그래서 금요일날 또 정확하게 제가 이 코스피는 기준을 딱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주기별로 해가지고 나눠 드린 것처럼 이 6월 중순 안에는 한번 위로 쳐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이 문제인데, 뒤따라 갈 거냐, 아니면 요 박스권 상단을 못 넘고 그냥 이 안에 주저앉을 거냐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갈 때 코스닥 따라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코스피 갈 때 코스닥 그냥 박스권 치고 코스피 주저앉을 때 코스닥이 올라갈 거냐, 그냥 그런 기준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워낙 이 수급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시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 투자자보다는 있는 돈 가지고 계속 들었다 놨다. 코스피는 계속 기관이 받아주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그닥 그렇게 받아주질 않아요. 기관들이. 오늘 금융투자가 좀 받긴 했는데 연기금은 꾸준히 받았고, 오늘 하루 종일 기관 금융투자는 장 막판에 받았을 거예요. 그죠? 후장 들어갈수록 물량을 조금씩 늘려주면서 양매수 매수세를 좀 넣어주긴 했는데 그닥 신경 쓸 만한 매수세가 아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찌됐든 코스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구? 얘네들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이래나 저래나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왜? 기관한테는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대할 게 전혀 없다. 코스피면 모를까? 얘네들은 크게 코스닥에 관심을 안 갖는다. 말 그대로 리포트를 내든 실적 부분이든 간에 특별하게 크게 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섹터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 이 기관 투자자들은 그닥 코스닥에 큰 관심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이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넘어가서 확실히 그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지고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코스닥은 지금의 자리에서 눌렀다가 갈 거냐 아니면 위로 올려서 누를 거냐,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후자가 뭐다 전자보다는 훨씬 낫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와서는 오늘은 뭐 죄다 원전만 갔어요. 두산중공업, 대한전선도 또 갔죠. 또 상한가 갔죠? 그죠? 이때 말씀드렸었죠. 제2의 HMM입니다. 그죠? 원전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전선이라 하길래 전기차에 전선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원하고 대한하고 뭐 같이 움직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원전 관련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확실히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재료를 터트린다 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응의 관점으로 자, 넥스트 아이라는 종목인데요. 얘가 뭐 정치 테마주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걔 누구죠? 아, 이준석 씨. 국민의힘 당대표가 30대 당대표가 나올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넥스아이가 이준석 씨 이 관련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뭐 실제적으로 대선이 아니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당대표가 현재 뭐 확신이 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 주식에서는 확실해지면 재료소멸이에요. 결과가 발표되면 재료소멸인 거고.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이 남아있는 자리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3,200원대에서 한 차례 오버슈팅이 나오면 3,5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봉상에 보면 어제 거래를 빵 하고 터뜨렸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지금의 자리에서 뭐다? 요 봉이 하나의 이제 매집의 봉의 그림을 만들어 놨다. 그렇다면 즉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을 하든 아니면 요 안에 박스권에서 멈춘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요게 하나의 박스권이라면 요 박스권의 중간값 밑에 있는 자리인 거고 지금은.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값에 있는 자리예요. 그럼 요 자리에서 여기 손절 잡고 위로는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못해도.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이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적은 거래량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그러면 이 이상 거래량을 터뜨릴 확률이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밑으로 터뜨릴 확률은 더더욱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뭐다? 한 번은 위로 쏴붙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알루코라는 종목인데 뭐 정세균 관련주다, 뭐 2차전지 관련주다, 2차전지 관련주다, 그리고 또 알루미늄 관련주다, 뭐 별의별 게 다 붙어있더라고요. 저는 뭐 뭐죠? 제약바이오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더라고요. 2차전지 관련주, 또 얘가 알루미늄 관련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정세균, 힘없는 정세균 씨 정치 테마주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종목을 가져온 건 저는 제약바이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참 희한한 종목. 희한하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정말 이 종목을 보면요, 종목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힘. 즉 주가가 한 차례 올려놓고 주가를 눌러요. 그죠? 하락을 시켜놓은 다음에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평이 뭐가 된다? 다 역배열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역배열이 되면 가장 장기 평선이 위에서 깔고
밑에 있는 단기평선이 밑에서 깔리면서 캔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시간을 버티면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이 평을 밑으로 깔고 단기평을 위로 얹으면서 정배열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알루코라는 종목은 힘이 강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장기평선을 위에다 깔아놓은 거를 캔들을 밑으로 내려서 한 차례 올려놓고 밑으로 내려서 이 장기평선을 밑으로 내리면서 평균 단가를 밑으로 까는 게 아니라 평균 단가를 위에다 깔아놓고 장기평선을 밑으로 깔게끔 만들고 단기를 위로 쳐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즉 버틴다라는 거죠. 이 위에서 단기간에 좀 버티다 많은 그림은 분명히 나와요. 어디까지? 많이 나오면 요런 그림까지 나와요. 요런 그림, 혹은 길어도 요런 그림. 그리고 나서 뭐다? 여기선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거든요, 못 올라가면. 근데 얘는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점을 오늘 넘겼는데 당연히 눌릴지 알았거든요, 저는. 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여기를 메꿔줘야 되는데 위에서 갭을 띄우면 무조건 눌러요. 왜? 고점을 만들어 놓은 자리니까. 거래를 터트렸었고. 오늘 좀 강하게 밀렸죠? 왜? 시장이 코스닥은 별로였으니까, 그닥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강하게 눌렀어요. 그러면서 어제 들어왔던 거래량이 다 나간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나타났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하루 정도 더 누르더라도 5,100원대 많이 밀리더라도 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다? 이제는 여기를 넘기기 위한 하나의 매집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는 차트예요. 월봉으로 보면 이 구름대를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아니라 일단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계속 뭐 했다? 여기에 대한 매물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해주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빠르게 쳐올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는 뭐 아니면 도의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쳐 올려서 구름대 위에서 지지받을 거냐, 아니면 올리는 척 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이 구름대 안에서 이제 또 한번 횡보하면서 자리 잡을 거냐. 이런 뭐다? 날 새는 차트가 되는 거죠. 대신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하나 터트릴 수 있는 차트. 하지만 당장은 아닌 그림이 되는 거예요. 둘 중 뭐 아니면 도의 차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크로젠 차트가 조금 달라. 이 마크로젠이 아니었나, 내가 봤던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요런 부분이거든요. 요런 부분 위아래로 계속 매물 테스트 하다가 한번 빵 하고 쳐줘갖고 고점을 뚫었는데 버티지 못하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자리. 그러면 이제 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이 알루크라는 종목도 현재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를 빵 하고 터트려서 물량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적은 거래량으로 위로 올리면서 뭐한다? 몸통을 조금씩 늘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번 달, 오늘이죠? 오늘의 이 그림이 나온 자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음봉으로 메꿀 거냐, 아니면 다시 그냥 양봉으로 메꾸고 끝내줄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번 달은. 이번 달에 뭐다? 갈릴 수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분봉으로 와서 오늘 강하게 눌렀죠. 반등 한번 없이 꾸준하게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가 반전되는 자리는 5,600원 위로 올라타야 되는 거고, 밑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어디? 5,200원, 아까 5,000원 말씀드렸죠. 정말 많이 밀리면 5,000원 부근,
5,000원만 지켜주면 하나의 매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차라리 5,200원 부근에서만 지켜준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당연히 나온다. 5,500원에서 5,600원대까지 나오지만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뭐 횡보하는 그림이 또 나와요. 그만큼 또 시간적으로 옆으로 긴다.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뭐 한다? 눌러버린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죠? 지켜볼 만은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아니면 현재는 뭐 도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평도 위로 만들어주면서 아직 정배열이 완벽하진 않지만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 오늘 좀 많이 눌렀지만 좀 지켜볼 필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이제 이 아마케 뭐 그걸로 인한 뭐 이 최장암 맞죠? 최장암 발표가 나오고 뭐 해서 그런지 주가가 가다가 주저앉았다. 그러면 어제가 여기죠.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한 차례 누르고 쌌다가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럼 누가 보면 여기서 주가를 한 차례인 게 여기서 물량을 한번 털고 여기서 다시 잡아서 여기서 또 털고 이제 떨리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냥 차트의 기준으로 보면 파동이 한번 나오고 하락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파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죠? 이 C파가 여기서 끝날 거냐, 저점을 올리면서 여기서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더 누르면서 밑으로 빠지는 저점을 만들어 줄 거냐. 그러니까 추세를 요런 기준으로 잡아줄 거냐, 아니면 요런 기준으로 뭐 대략적으로요. 이렇게는 안 잡아지겠다. 뭐 요런 기준으로 잡아줄 거냐, 뭐 그런 식으로만 봐도 되겠죠. 그냥 대충 잡을게요. 요런 식으로 잡아줄 거냐의 기준이에요. 요런 식으로. 여기서 요렇게 잡아야 되겠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잡을 거냐, 요렇게 잡을 거냐. 이해되시죠? 그거는 뭐다? 내일 이 저점을 갱신을 하냐 못하냐의 관점이다. 갱신을 좀 한다 하더라도 9,000원만 아직은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상 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11,000원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고점을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림을 만들어 놨고, 분명히 물량이 빠져나갈 수 있겠다 싶은 모양도 만들어 놓은 건 분명히 맞지만 월봉상에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번 달이 지금 뭐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주봉상도 저번 주 거래가 빵 하고 터졌어요. 좀 누군가 털고 나간 그림을 만들어 줬고, 이번 주도 밑에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메꿔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거래가 좀 들어온다면 요런 그림이 한번 나타나 준다면 뭐다?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요 거래량을 상응하면서 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나간 걸 다시 되돌려준다. 그렇다면 9,000원을 이탈하냐 못하냐, 혹은 최근에 이 저점을 갱신하냐 안하냐의 부분이에요. 지금도 한 차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다. 오늘의 저점 자체가 여기서 더 저점을 낮출 거냐 안 낮출 거냐만 지켜보면 된다. 안 낮춘다면 뭐다?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대웅하고 대웅제약은 잘 가고 있으니까 좀 느리죠. 딱 매물대 갇혀가지고 이제 조금씩 그래도 뚫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 자리 일단 넘어섰으니까 17만 또 4,000원 부근대까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저건 할 게 아니었는데, 안트로젠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가 좀 많아요. 일단 이
현재가가 적은 부분, 시총이 적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매도가 조금 있다. 대주주 물량도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쵸? 유통 물량도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이 현재가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가볍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 안트로젠이 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네요. 파미셀과 같은 뭐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이 안트로젠의 흐름을 보면요,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만들고 바닥에서 강하게 슈팅을 한번 내놓은 다음에 주가를 하향 시켜놓다가 이 주가를 한 차례 뻥 하고 뛰어 오른 다음에 고점을 못 넘기니까 다시 한 차례 내려가는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요런 그림이죠. 지금 요런 그림인데 대신 저점은 올라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뭐다? 뭔가 삼각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흐름을 보면 여기서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매수 매도가 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누를 때 어디?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럼 여기가 하나의 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일단 눌러놨고 또 한 차례 뭐다? 같은 자리에서 지지의 역할을 또 단단하게 모양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만약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이제는 여기가 강한 매물 자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요 자리를 넘어 선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다음 자리로 이 다음 자리로 요 자리가 남아있는 자리고요. 여기에서 중간값을 쫙 그었을 때 그 자리를 넘겼으니까 이제는 여기 56,800원 넘어서는지 체크하시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또 한 차례 여기 65,000원대까지 또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웬만하면 바닥을 거짓 만든 자리다.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오늘로써 그 그림은 어느 정도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약해졌다. 그러면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자리가 밑으로 내려갈 자리보단 훨씬 많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비슷한 그림으로 파미셀 같은 흐름이죠. 얘는 참 뭘 대체 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맨날 이 고점 못 넘겨가지고 한 차례 고생, 예전에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최근에도 한번 올려놓고 박스를 만들었죠. 박스를 크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박스권에 중간값이 요 자리인 거고, 여기를 딱 기준으로 위에 있는 자리, 밑에 있는 자리,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그림이 나오고, 그죠? 여기서 한 번, 뭐 이게 두 번이 되는지 세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상단에 있다가 하단을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현재는 뭐다? 중간에 중간값을 넘어선 자리에요. 그죠? 여기서 일단 지지받고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요 자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만원 부근. 대신 그 2만원의 중간값인 한 18,700원 정도가 또 한 차례 이 저항의 라인은 될 수 있어도 이제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동안 오랜 시간 횡보했고, 이 오랜 횡보한 만큼 안 갈 거라면 주저앉혀도 되는 그림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지언정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위로 쳐올릴 확률도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현재 추세가 이런 추세예요. 아직 이 추세를 못 넘겼다라는 거죠. 여기가 2만원 부근이다 라고만 2만원 위인데 바로 확인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18,000원 정도 되겠네요. 18,000원에서 19,000원 여기만 넘기냐 못 넘기냐 기준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넘기면 한 차례 고점을 더 때리든 아니면 넘어간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뭐다? 다시 또 이 하방곡선에서 아니면 또 하나의 하방곡선을 여기다가 또 만들다든지. 여기도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요지랄하고 있다가 이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가서 더 밀려야 되는데 옆으로 버티다가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서 슈팅을 빵 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요 하방곡선으로 또 기어 들어온 자리예요 지금. 쉽게 보면 그죠? 비슷하죠. 대신 이제 각도가 스무스하다가 좀 강해졌다라는 거죠. 이 강한 각도를 빠르게만 쳐 올린다면 강한 또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자리에요. 이렇게 요런 그림이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플레이 위드 좀 양아치죠. 종목 자체도 양아치인데 오늘 이 카카오 게임즈 경영권 어쩌고 저쩌고 플레이 위드랑 뭐 어쩌고 저쩐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빵 하고 수급을 넣어주더니 이 뉴스 자체도 마지막에 그거 아니다, 거짓 뉴스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표현을 했는데 인수설 사실 무근이라고 4시 30분에 했는데 여기 있죠. 여기 2시 47분에도 얘가 막 상승을 했는데, 재밌는 건 플레이 위드 카카오 게임즈의 경영권 인수 추진설에 급등 막 써놓고 마지막에 써져 있는 건 이 같은 소식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아이 사실 무근이면 왜 뉴스를 낼까요? 애초에 안 냈으면 되는 건데, 그죠? 이게 뉴스를 내면서도 특징주라고 딱 써놓고 추진설에 급등한다 라고 써놓으면서 마지막에 사실 무근이다. 웃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뉴스 문화예요. 어디 잡혀가지가 않으니까 기껏해 벌금 500만원 때리면 그만이니까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지들 쓰고 싶은 대로 껄쩍껄쩍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 또 시간에서도 5, 6% 이상 빠지고 하는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오늘의 이 주가 자체가 만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시가는 1600원이었고요 그러면서 14,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20%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눌렀어요. 누르면서 이 양봉 자체가 요런 그림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뉴스 자체가. 근데 흐름 자체가 갑자기 올라오다가 빵 눌러놓고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거든요. 차트 자체가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은 그림이었어요. 근데 뉴스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냥 억지로 쳐 올렸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나 저래나 어찌됐든 거래는 빵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때하고 같은 거래량이죠. 재밌죠? 그럼 분명히 여기서 들어왔던 애가 여기서 들어와야만이 같은 거래량을 만들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다 물렸다. 개인들이 물린 자리다. 여기도 개인들이 물린 자리라면 똑같이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당연히 내일은 한 차례 하락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자리가 16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왜? 시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올라온 것만 반납 시켜놓고 16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위로 쳐올릴 확률이 높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상에 보더라도 요런 자리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주가를 한 차례 올려놓고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삥 돌리거든요. 그죠? 그럼 뭐예요? 지금 원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들어왔던 수급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요 윗자리까지는 어렵더라도 요런 자리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내려올 확률은 높다. 대신 잡주는 잡주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하더라도 소액으로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대응이 될 수 있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그런 사람 위주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좀 바라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저항대라 그랬죠. 저항대를 결국엔 못 넘겼어요. 못 넘기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 그러면서 22,200원 부근까지도 오늘 갔다 왔나요? 26,600원이네요. 그럼 주봉상 시작했던 자리가 얼마예요? 22,200원이거든요. 이 22,200원, 2만원, 2만원을 이탈을 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해되시죠? 이 자리 지킨다면 다시 한 차례 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거고, 그냥 뚫어도 되는데 거래량을 요때처럼 안 터뜨리고 어떻게든 매물 소화를 하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도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잘 버틴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잘 버틴다라는 건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아직까지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희망은 뭐다? 남아있는 자리다. 참 재밌는 게 이 mRNA 관련된 백신 관련해서 진원하고 아이진 그리고 이연제약 등등이 있어요. 뭐 셀루메드도 있고 아미노로직스도 있는데, 이연이 대장할 때 아이진이 뒤따라가고 아이진이 대장할 때 이연도 뒤따라가는데, 얘네들이 빠질 때 뭐 진원이 올라간다. 참 재밌다라는 거죠. 대응 이상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 2만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토종백신 유바이오로직스는 주가를 한번 올려놓고 여기서 빵 하고 수급이 나갔죠. 수급이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이 수급을 돌리는 자리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뭔가 거래량, 요 이상에 대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가를 한 번 더 이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관점인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런 자리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거든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요런 자리. 이 봉 하나, 왜? 이 봉에 거래량이 하나 들어왔던 자리인 거고, 그죠? 이 자리를 못 넘긴 자리니까 여기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38,000원 38,000원인데 그 전에 전봉이 있으니까 4만원 부근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한 차례 눌러놓고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여기 44,500원 위로만 올려다 놓고 지지 받는다면 요런 그림 한번 나온다. 요런 그림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어찌됐든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평선을, 이격을 줄이는 자리가 지금 나오곤 있어요. 누르면서, 그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구름대를 아직 밟지 않았고 그 구름대가 이제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버티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별 볼 일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뭐 해야 돼? 이 44,500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뭐다? 구름대를 밟고 한 차례 더
상승을 시키면서 고점을 높일 거냐 아니면 쌍봉을 만들 거냐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리딩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